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철원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작됐습니다. 도심 지역 거리에선 사람 발길이 뚝 끊겼고 상점들은 일주일 넘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무서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철원 주민 10명 중 2명 정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요. 철원 지역 선별진료소는 한 곳에 불과해 검사를 받으려다 돌아가는 시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작된 철원 지역 첫날 모습을 장진철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철원 군청과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은행과 병원이 위치한 신철원 도심. 점심시간이지만 거리에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서운 확산세로 접어드는 코로나19 탓에 군청 직원들을 포함해 공공기관 직원들이 외부에서 점심 식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다 보니 인근 상점들 역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무서운 확산세가 시작된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손님이 줄더니 최근에는 하루에 손님 한두 명 받는 날이 허다합니다. 원래는 이제 13시간 정도, 9시부터 10시 뭐 손님들이 더 계시면 이제 더 하는 시세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밖에 보면은 이제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한 어제 같은 경우는 6시 정도에 닫았거든요. 이제 오픈 이래로 처음으로 그렇게 닫아봤어요. 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냥 이게 힘들죠. 철원 지역은 지난 12일 3명을 시작으로 하루 최대 14명이 확진을 받으면서 8일 만에 5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도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원주 다음으로 많습니다. 인구가 7배나 많은 춘천과 5배나 많은 강릉보다 확진자 수가 많은 데다 확산 속도 역시 매우 빠릅니다. 최근 철원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렇게 선별진료소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가 이곳 한 곳뿐이어서 검사를 받기까지에는 최소 1시간 가까이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철원 지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주민만 약 6,500명, 전체 주민의 15%에 달합니다. 지난 18일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가족까지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대상자가 폭증했습니다. 통보를 받는 분들은 따로 있고 이거는 2, 3, 4학년 학부모, 학생들. 저희가 어제 기준으로 해서 한 5,000명 정도. 5,000명 정도? 네, 45,000에 5,000명이니까 5,000명 정도 검사를 했어요.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현종 철원군수는 출근과 동시에 대외활동 자제와 방역에 적극 동참을 당부하는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철원 지역은 19일부터 지역 유행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지역 내 식당과 노래방 등 중점 관리시설 780여 곳과 결혼식장과 PC방 등 일반 관리시설 30여 곳 등 모두 1,340여 곳이 해당됩니다. 해당 시설은 기존 1단계보다 영업시간과 인원, 음식물 섭취 등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가는 코로나19로 철원 도심은 그야말로 멈춘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요즘 확진 사례를 보면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코로나19 검사를 미루다가 연쇄 감염으로 번진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산발적인 확진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방역당국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나온 원주시. 지역사회 감염은 원주의 한 체육교실에서 확진자가 나온 지난 8월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연쇄 감염으로 무려 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최초 감염자가 의심 증상에도 검사를 미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음식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도 있었습니다. 봉산동의 한 음식점입니다. 최초 확진자가 증상을 보이고도 닷새 동안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방역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등 24명이 감염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근 원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첫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난 뒤 열흘이 지나서야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판매업소 직원, 고객 등과 접촉하면서 확진자는 23명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생활하면서 지역사회로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제발 집에만 머물면서 가족과도 접촉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주말 증상이 있는 시민들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열 등의 증세를 보이던 공공기관 직원 1명이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또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진자의 자녀 3명의 감염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증상이 있는 대로 바로바로 안 가시고 막 이래서 조금 접촉자들이 늘었던 거라 시에서는 빨리 확진자가 나오면은 역학 조사를 좀 빠르게 해서 빨리 격리시킬 사람 격리시키고 이걸 조금 빨리빨리 하는 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다만 중증 의료시설이나 요양원 같은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의 경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사전에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속초와 홍천 지역 요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미리 집단 감염에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지금 같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19하고 감별도 안 되면서 그냥 열이 나네, 감기인가 이러다가 코로나가 악화가 되거나 주변에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위험하죠. 원주를 비롯해 철원, 인제와 강릉, 속초 등 도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1, 2주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강원도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육아 기본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출산율 하락세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며 내년부터 1인당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 세수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출생부터 만 3살까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매달 30만 원씩 지급돼 올해는 16,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부모들의 재정적인 육아 부담이 줄어든 것은 물론 출생아 감소폭도 줄었다며 육아 기본수당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면 1.067명에서 1.082명으로 조금 유일하게 증가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자체 차원에서 최대한 좀 부담을 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월 40만 원으로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최종 확정되면 내년 사업 대상자는 23,900여 명, 사업비는 올해의 배가 넘는 976억 원이 소요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육아 기본수당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육아 기본수당에 대해 시군 분담액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철원에서 열린 협의회에서도 도와 시군 분담 비율을 7대3에서 8대2로 낮춰달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육아 기본수당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들이고 실제 강원도 조례에 의거한다면 2년마다 평가서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도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것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아기본수당의 금액의 증액을 우선 판단하기보다는 육아기본수당의 효과를 좀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대 정책은 없느냐. 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내년에 2천억 원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지난해 4월 동해안을 휩쓸고 간 대형 산불,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는데요.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보상금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정부가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피해 주민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현장 점검 360도에서 박건상 기자가 피해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봄 산불로 처참하게 불에 탔던 곳입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이야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 지역에 있는 한 식당.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에 식당을 열고 15년을 이어왔는데 지난해 산불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뒤 1년이 넘어서야 조금씩 복구를 시작해 내년에는 다시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복구 비용이 문제입니다. 그나마 대출이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부담을 덜었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원금은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산불 피해 보상금이 주어진다곤 하지만 새로 건물을 짓는 비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 있는 걸로 먹고 살죠, 뭐야. 예전에 있던 걸로? 네. 있는 거 까먹고 있는 거지. 네. 있는 걸로 먹는 거예요. 그동안 벌어놨던 걸로서. 왜냐면 또 금방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그러고 있어요.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이재민들도 딱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이미 새 집을 지었고 나머지도 대부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이 불탄 이재민들은 조금씩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받아 집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지난해 강원 산불 이후 이재민 협의체와 합의한 보상 규모는 피해 금액의 60%가량. 이대로라면 한전이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약 1,0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만 집행됐고 나머지는 1년이 넘도록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라 저 이재민들 저 가라고 유용들한 거 그건 넣는 거 뺏고 없어. 저 한전에서 넣는 좋은 건 하나도 없어. 보상금 얼마 안 나와가지고 대출 내서 그래도 지가 살잖아 집을. 그래가지고 대출 내가지고 못해가지고 질세. 보상금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건 행정안전부가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 결과에 따라 남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가 정부와 한전의 구상권 청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협의에 나섰습니다. 협의를 일단은 12월까지는 지금 진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협의가 뭐 좀 진행이 좀 안 된다 하면 연장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12월은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의 그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구상권 청구 문제를 협의하지 못하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 보상금 지급이 자칫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 등의 부담은 고스란히 이재민들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치 못하게 그 집을 새로 짓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지고 이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조금 더 정부에서 그 구상권 문제 측면도 좀 감해주고 이래서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달라. 동해안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년 8개월째. 강원 산불 피해 보상금 문제 해결은 이제 정부와 한전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최근 동서고속도로 제천 영월 구간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나머지 구간인 영월 삼척 구간까지도 완전 개통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폐광 지역, 충북 등 7개 시군이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마다 깃발을 단 자전거들이 길게 줄지어 달립니다. 동서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을 바라는 지역의 염원을 알리기 위해 영월 삼척 지역 주민들이 나선 겁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충북 제천을 거쳐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서고속도로. 20여 년 전 착공했지만 아직 제천 삼척 구간은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최근 제천 영월 구간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영월 삼척 구간은 여전히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겨진 상황. 이에 영월과 정선, 동해, 태백, 삼척 등 7개 시군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낙후 등 강원 남부권을 살리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영월부터 삼척까지의 구간도 신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동서고속도로 평택 삼척 구간은 제천에서 삼척이 마저 개통이 될 때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도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제천 영월 구간은 예타 심사 당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올해부터 종합정책성 평가 시 지역균형발전 항목 비중을 기존보다 더 확대하면서 나머지 영월 삼척 구간 사업 확정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국가에서 예타를 경제성 논리보다는 아마 관광 수요까지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확신하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숙제는 연말 확정되는 국토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영월 삼척 고속도로 사업을 반영하는 겁니다. 사업이 계획에 반영이 안 될 경우 5년 뒤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이후로 추진이 또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사업 당위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침체된 강원 남부권의 활기를 찾기 위해 동서고속도로의 완전한 개통을 바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강원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포럼 설립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19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미래 모빌리티 포럼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토론회를 개최해 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후 주제별 분과위원회 운영과 정기 포럼으로 미래 모빌리티 사업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앞서 횡성군에 이 모빌리티 생산 공장을 준공해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첫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생산하는 등 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가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는데요. 통합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삼척 민간 주도형 자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건 지난 6월. 심규현 동해시장과 김양호 삼척시장이 두 도시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부터였습니다. 두 도시는 통합에 앞서 관광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시 시민들에게 같은 혜택을 주고 화장장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합을 위한 민간 협의체 설치 등 후속적인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동해시가 강원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동해 삼척 민간 주도 자율 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연구팀은 동해시와 삼척시 간의 재정 집행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했는데 동해시를 100%로 봤을 때 삼척시는 효율성이 44.2%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삼척시가 재정 효율성을 동해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공무원 수나 시민 1인당 세출액 등을 현재보다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동해시의 이번 용역 결과 발표를 두고 삼척 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일방적 연구 용역을 발주한 뒤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나 또 개인이나 어떤 집단 사회단체나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사실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이게 구성이 돼가지고 통합 논의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러면 지속적인 갈등밖에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삼척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동해시는 민간 차원의 자율적 통합 논의를 위한 현황 분석 차원의 연구였을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전에 용역 보고서 나온 거를 우리 또 언론사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먼저 용역 보고서가 배포가 됐고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동해시와 삼척시의 재정 자립도는 지난 9월 기준으로 각각 16.7%와 13.4%. 동해 삼척 통합 논의가 시작 전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